HBM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HBM 신화를 써낸 두 주역이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대체 지금 한국 K반도체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취재해 왔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정원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 뭘까요? 아마 현 시점 기준 HBM이라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에서 이 HBM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약간 반독점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SK하이닉스가 이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독점과 독점업체의 만남,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군이었었죠. 그런데 이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HB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설명하면은요, 이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해서 아직 삼성도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비를 TC 본더라고 부르는데요. 붙이는 장비란 뜻이죠. D램 반도체 칩을 위로 쌓아주고 이걸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크기의 나노미터 정도의 흐트러짐조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장비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6년경에 HBM을 처음 연구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 모든 과정을 한미반도체가 개발한 TC본더와 함께 했어요. 사실상 이 전 세계 HBM의 대부분은 한미반도체의 장비로 생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상 이 전 세계 HBM의 장비 시장의 65%를 지금도 한미반도체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가 단독으로 장비를 납품하던 이 시스템이 깨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이라는 회사로부터 처음으로 똑같은 장비를 공급을 받으면서부터예요. 지난달에는 210억 원씩 두 번을 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불과 3월 달에 2주 차이를 두고 연달아서 계약이 두 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SK하이닉스가 앞으로는 하나세미텍에 더 무게를 실어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난달에 나온 한미반도체 보도자료를 한번 볼까요? 후발주자인 하나와는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받은 것도 결국에는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소량의 수주만 받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니네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악담, 독서를 보도자료로 낸 겁니다.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업이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낸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1차 계약이 됐을 때까지도 참았던 한미반도체가 2차 계약이 딱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후발주자였던 하나를 향했던 이 분노의 화살이 곧바로 자신의 우군이었던 SK하이닉스로 옮겨가면서요, 25% 장비 비용을 올리겠다 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본론인데, TC 본더라는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AS 해주던 CS팀을 전원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나온 한미반도체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VVIP 고객사 하이니스 전담 AS팀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례적인 일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이런 예상치 못했던 강경 대응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놀라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한미반도체를 찾아가서 물밑 협상에 나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AI 업체의 화랑으로 이 HBM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라는 게 워낙 섬세하고 예민해가지고 계속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CS 인력이 전원 철수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매출의 60%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한미반도체에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사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서잖아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 정도 규모의 반도체 회사는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장비 업체도 여러 군데로 넓혀가는 게 굉장히 통상적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이 TC본더라는 장비를 SK하이닉스에만 납품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에다가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아니,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에 납품하는데 우리는 다른 벤더사 하면 안 돼?
나는 바람펴도 너는 바람피지 마야?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미반도체는 이번 SK하이닉스 행보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6월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16조 원을 넘어서 피크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SK하이닉스가 하나로부터도 장비를 납품받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이후에 한때 6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돼서 시총이 10조 원이 빠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게 SK하이닉스가 하나와 손을 잡아서 때문만이냐?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도체 전반의 업황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런 행보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주가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뛴 사례들이 있는데 올해 3월에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에 실적 공시가 아니라 실적 전망을 공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이때 공시의 가장 주된 내용이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였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이닉스 아니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자기 돈 30억 원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돈내산 할 만큼 우리 주식 끄떡없어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인 어떤 이런 행보로 해석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론인데요.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011년에 한미반도체가 당시 자신들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던 삼성전자를 상대로 우리 기술을 탈취해갔다라고 소송을 겁니다. 이 소송에서 한미반도체가 다 이겼어요. 인정이 된 거죠. 삼성전자가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급처에게 소송을 당한 일이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의 거래를 거의 다 끊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한미반도체의 선대 회장이 굉장히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전자의 거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유훈을 남겼다라는 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만 아직 HBM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헤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미반도체가 자신들의 기술 보안에 굉장히 예민한 기업인데 지금 하나세미텍하고 기술 유출권을 놓고 또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2021년도에 한미반도체 직원이 하나로 이적을 한 이후에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우리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2개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정 경쟁행위 금지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2심 모두 한미반도체가 이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영원한 우군일 줄 알았던 SK하이닉스가 수주를 했다? 거기다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난다? 거기다 지금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정에는 하나의 TC본더가 다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자존심의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일찌감치부터 한미반도체와 헤어질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나오고 있는 HBM의 가장 최선단 버전이 HBM3E입니다. 올해 연말쯤부터 이 다음 단계인 HBM4를 양산할 거다라고 각 회사들이 계획을 내놓고 있거든요. HBM4라는 차세대 HBM은 이 D램을 쌓아서 붙이는 방식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공정을 하려면 장비도 새로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HBM4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각 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하나세미텍을 차세대 공정 장비 연구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한미반도체는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SK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마침 이때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다 따라오면서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미반도체 장비를 구매를 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마이크론과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로 마음을 붙였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손발이 잘 맞았던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 굳이 차세대 기술까지도 다른 회사랑 해야 할까? 하나가 뭐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봤는데 SK하이닉스의 구매팀이
이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고 화가 났다. 아니 이 돈 다 우리한테 벌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화가 나서 이참에 밴도사를 늘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라는 얘기를 뭐 업계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뭐 기술 유출을 해갔거나 그걸로 SK하이닉스랑 사이가 안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더 빡칠 만한 데는 한미반도체가 아닌가. 물론 화가 날 일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 여기 돈 잘 벌어도 뭐 화가 날 일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무조건 이 사오는 단가를 낮추는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구매팀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깎아보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약간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미반도체는 사실 앞서 삼성과의 갈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을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SK하이닉스 내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8년 동안 SK하이닉스에 제공한 TC본더 가격을 동결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내내 하고 안 따라주면 그냥 다 슈퍼을이라고 하는 건지. 요게 그래서 어떻게 풀려 나갈지가 굉장히 좀 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국이 주도해 오던 HBM의 기술력이 미국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세대 HBM4 공정 같은 경우를 지금 한미반도체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혼자서 장비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트너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공식화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이크론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장비를 개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와 하나,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양강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진 후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틀어지면 한미반도체가 정말 오랜만에 삼성하고 다시 손잡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약간 삼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삼성은 사실 지금 이 판에 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에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미반도체랑 다시 뭐 일을 할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TC본드라는 장미를 한미반도체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만들고 있고 일본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한미반도체를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 모르는 거죠. 삼성이 제대로 된 HBM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TC본드라는 장비 기술력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한미반도체 제품을 납품받을 수만 있다면 뭐 사실은 나쁠 거 없어요. 나쁠 거 없는 게 아니라 천군만마를 얻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 이른바 극약 처방이라고 보이는 일까지 하면서 기업을 지켜온 강력한 중견 기업입니다. 이번에 SK반도체와의 이 일이 또 한 번 신의 한 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패권을 쥐고 있는 HBM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GPU 시장에서는 HBM이 필수지만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는 이런 움직임이 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모든 반도체 산업이 지금 HBM 하나에 올인을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파운드리 같은 건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HBM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쪼그라들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